좀 짧게 해야 되나? 길게 해야 되나? 6분 드릴게요. 5분이니까 쓰지 않으면 5분에 가능한데 써서 사실은 유사나 보석 플랜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하고 나서도 이게 끝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간단해요. 유사나 보석 플랜의 6가지 특징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빨리 하라고 하니까 빨리 2배속으로 우선은 첫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바이너리 방식. 바이너리 방식은 뭐냐면 온라인에 가게를 하나 오픈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매칭을 해서 매칭해서 나한테 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왜 유리한지 보시면 옛날에는 똑같이 6명이 100만 원씩 매출을 잃었을 때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이런 구조였어요. 매출이 6명이 잃었을 때 한 사람만 수입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6명을 누가 다 케어해야 돼요? 나 혼자. 그런데 80년대에는 어떤 구조였냐면 너무 혼자 하기가 힘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 6명을 누가 케어해요? 2명이 케어하죠. 그러면 수입은 누가 가지고 가요? 2명이 수입은 2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이너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구조죠. 90년대 최 짧은 기간에 나왔던. 그러면 6명을 3명이 케어를 하고 수입은 누가 가져가요? 3명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느 구조가 더 좋다라고 딱 눈에 보면 알 수 있죠. 똑같은 매출이 일었을 때 한 사람이 가져가는지 2사람이 가져가는지 3사람이 가져가는지 이것도 다르고 3사람이 가져가면 절대 3사람은 그만두지 않는 구조고 또 혜택을 받는 것도 파트너 입장에서도 3명이 관리를 해줬다 보니까 이분들의 받는 혜택도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특징은 주정산, 주지급. 되게 특별한데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감을 하죠. 그런데 마감이 아니라 정산을 해준다라는 건 정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또 남아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매달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정산만 해주기 때문에 되게 유리하고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매출이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일괄적으로 9시 전에 다 입금되거든요. 전 세계 똑같은 사업자들이 금요일날 9시 이전에 다 입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회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타사에 있는 분한테 사업 설명을 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다음 주에 돈이 필요하면 이번 주에 더 많이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분은 리더였기 때문에 파트너들의 움직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내 파트너들한테 약간 긴장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회사가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할 수도 있고 저번 주에 내가 많이 움직였으면 이번에 수입이 있어서 좋고 안 움직였으면 이번 주에 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소실적의 20%. 소실적의 20%는 왜 좋을까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적으로 몇 프로 풀리게 되어 있냐면 35%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5%의 이 수입을 어떤 회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매출이 적다고 해서 3%, 그 다음에 6%, 뭐 이렇게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회사가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한 사람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3%겠지. 지금. 그런데 유사나는 지금 시작할 때 매출이 좋든 지급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모두 다 20%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3% 주는 회사가 좋을까요? 20%?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20% 매출이랑 상관없이 직급이랑 상관없이 오래됐든 지금 시작해도 똑같이 주는 20%가 좋을까요? 20%. 네. 그래서 이것도 소실적의 20%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실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좌우 실적을 매칭해서 수입이 생기는 게 바이너리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2,000포인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3,000포인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매출이 좋다.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다 합쳐서 그러면 소실적의 20%면 여기가 소실적이죠. 네. 그러면 2,000 곱하기 20% 그러면 400 맞나요? 네. 400달러.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데 고정환율을 곱해서 1,150원을 곱해서 46만 원의 매출이 46만 원이 언제야?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 이전에 입금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잔여 실적 이용. 그러면 여기는 2,000포인트는 내가 정산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1,000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1,000포인트는 그냥 회사 실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회사 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감이 되겠죠. 마감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너무 1,000포인트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까워.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재기. 그래. 이런 마감 시점이 되면 왠지 내가 평소에는 팔지도 못하면서 엄청 잘 팔 것 같은 의욕이 막 생겨. 아니면 내가 뭐 먹지 뭐 이렇게 해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재기, 주정산, 주지급을 통해서도 사재기를 막았지만 소실적의 20%를 소실적이어서 대실적이어도 또 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1,000포인트가 회사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자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잔여 실적을 이월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재기를 방지해 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복 매출 인정입니다. 중복 매출이라고 하면은 나로부터 해서 소개자가 나오고 헬스팩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뭐 알루엔즈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프로바이오틱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소개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는 내가 3단계 매출까지만 내가 회사에서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밑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파트너가 나와도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3단계까지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여기에서 너무 훌륭한 파트너가 항상 드라마처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심리적으로 어때요? 얘가 어떻게 좀 해서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지. 왜냐면 얘가 그만두면 얘 제품도 안 먹는 얘가 그만두면 얘가 롤업이 돼가지고 얘랑 나랑 굉장히 잘 일을 할 수 있고 얘가 엄청 훌륭한 파트너라면 얘 매출이 나한테도 수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심리적으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한테 같이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연결이 되면 약간 심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여러 가지 소송으로 인해서 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그 사람이랑 나의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곤란한데 저희는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된다는 건 여기서 헬스팩을 하나 사 먹든지 아니면 알루엔즈를 하나 사 먹어도 여기서 100번째 사 먹든 1000번째 사 먹든 이게 다 중복의 매출이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혜택이,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인정이 됩니다. 제가 원래 무법제도를 얘기했을까요? 진짜. 그래서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왜냐면 내가 조금 덜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기 하부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스폰서 입장에서도 사실 하부 라인에서 도와주면 그 위에 파트너들이 다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특징 여섯 번째는 하이라이트죠. 유사나 보상의 효치라고 얘기를 해요. 추가 비스.
추가 비시는 뭐냐면 중국 매출을 헬스팩을 하나만 팔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의 제한은 주지 않지만 점수의 제한을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왼쪽에서 5,000점, 오른쪽에서 5,000점이 뜨면 맥스아웃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점수를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점수 제한이 있어요. 그 대신 이 5,000점이 맥스아웃이 되면, 맥스아웃이라고 하는데 5,000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되냐면 주 1,000달러죠. 그러면 주 한 115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그냥 막장 가게라고 해서 더 이상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여기가 6,000점이 뜨든 7,000점이 뜨든 상관없이. 그렇지만 그러면 회사에서 밑에 내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가게를 하나를 맥스아웃 시킬 때마다 2개의 가게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생겨서 여기 5,000점이 뜨고 여기 5,000점이 뜨면 가게를 하나를 우리가 3개로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1개, 2개, 3개인데 4번째 가게와 5번째 가게를 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4번째, 5번째 가게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까요? 여기 아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처럼 옆에다가 달까요? 날개를 펴서? 아니거든요. 저희는 2라인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하부 여기 A 가게 3개를 오픈했을 때 4개의 라인이 생기는데 A, B, C, D 그 중에 하나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D가 좀 부족한 것 같아. D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4번 가게, 5번 가게. 다시 말해서 내가 스폰서긴 하지만 내 파트너의 가장 하부 라인의 가게가 받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맥스아웃을 한 번 시킨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맥스아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하죠. 내가 여기서 파트너랑 힘을 합쳐서 여기서 매출을 1000포인트가 이뤄도 중복 매출로 인해서 여기 이 사람들이 다 1000포인트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또 받기 때문에 나도 힘을 받고 파트너들도 힘을 받고 그러면 이 파트너들 중에 또 맥스아웃 시키는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도 또 파트너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구조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타 네트워크 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선화에서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말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보상 플랜 이렇게 다 오픈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어느 직급에 갔을 때 얘야 내가 보상 플랜을 듣고 이런 한계가 있었구나를 그때서야 아는데 한 월차 정도 벌어야 오픈이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만나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오픈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기만 하면 유사한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매력적인가요? 네.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조건. 그거는 가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25만 원 정도. 그리고 가게 3개를 유지하기 3개 이상 100개, 200개여도 상관이 없이 월 50만 원 정도의 그런 건강식품,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이나 바르는 거나 그런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보상 플랜을 다 혜택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